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는 보면요. 일단 금리 인상에 월세가 몰린다. 월세로 몰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월세가 막 오르더라. 그래서 밴쿠버 침실 한 개에 임대료가 3,000달러가 육박한다. 이 도저히 낼 수가, 제 입장에서 도저히 낼 수가 없고, 그죠? 둘이서 벌어서 내야지 겨우 렌트를 내고 나면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이빙도 아예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건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한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었는데 일단 막 오르는데 3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에서 임대료가 가장 낮은 도시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버타주의 그랜드 프레리라는 곳이 가장 싸대요. 침실 한 개에 1026달러. 이것도 싼 건 아니죠. 그죠? 아주 싼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가장 싸고 뭐 침실 두 개는 뭐 1168달러. 뭐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안 나는 건데 이왕이면 침실 두 개가 낫겠네요,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그랜드 프라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알버타 살았으니까 이제 대충 아는데 그랜드 프라이라는 곳은요. 이 캘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에드먼턴이 있고 에드먼턴에서도 이렇게 여기 어디죠? 서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소도시라고 표현해야 돼. 타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에드먼턴 여기 있고 기름이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폴트 맥머리라고 유명한데 여기랑 뭐 얼추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같이 그 주방에서 일하는 백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밥을 먹을 때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많이 먹었는데 얘도 이제 조금 이제 외로운 친구다 보니까 저한테 말이 걸더라고요. 저는 밥 먹을 때 혼자 그냥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 먹으면서 영어로 누구랑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뭐 지금도 불편한 건 있을 거예요. 뭐 대화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들 외롭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말 걸었는데 너 어느 나라냐 할 때 나 뭐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그랜드 프라리 출신인데 자기 여기서 식료품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했는데 그 오너가 코리안이었대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이런 데도 가서 또 열심히 또 사시는 또 코리안이 있구나 세상에. 폴트 맥머리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런 데까지 세상에 사람이 또 들어가서 사나? 정말 작은 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곳입니다. 광야란 평야와 뭐 농사 짓는 곳들이 있으면서 주거 지역이 또 이렇게 있어요. 뭐 잘 형성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까지 누가 일하러 갈까 싶기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돈 벌어서 성공해서 뭐 캘거리나 밴쿠버로 많이 또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요. 캐나다 땅이 과연 넓은 땅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요즘에. 예전부터 사실 했던 생각들인데 캐나다 땅이 엄청나게 넓죠. 세계에서 1등 캐나다는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FBI 그런 자료에 따르면 세계 2등이에요. 이거를 옛날 ESL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데 야 미국 FBI 그 데이터에 따르면 2등이다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 미국이니까 막 캐나다가 제일 넓어 막 그러더라고요. 1등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였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섬들도 다 둘레둘레 다 일일이 재 보면 왜냐 러시아는 섬이 많겠지만 어쨌든 뭐 1, 2등 뭐 이 정확하게 알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넓죠. 근데 캐나다도 사람 사는 곳이 정말 딱 한정돼 있어요. 정말 몇 군데 안 돼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랑 캐나다를 같이 설명해 보자면 초기에 이제 유럽에서 못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땅 막 집 그 좋은 집 있고 우리 가문이 너무 좋고 막 직장 너무 좋은데 이민하자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미 민미자들이 유럽에서도 좀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 뭐 종교의 자유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부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잖아요. 동부 쪽으로 뭐 그거 마찬가지로 이 토론토 동부 쪽이 뭐 토론토 뭐 오라와 몬트리올 퀘벡 이렇게 쭉 발달했어요. 그죠? 자, 동부 도시의 여기가 아니면 과연 어디 살 것인가? 자, 많은 이민자들이 왔었던 뭐 밴쿠버, 그죠? 밴쿠버도 뻔해요, 그죠? 여기 위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바다, 국경,
일본 하이웨이에 따라서 이게 서쪽으로 쭉 늘어서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일본 하이웨이와 그리고 프레이즈 하이웨이 그리고 이 스카이트레인 이 양쪽으로 이 또 사이에 끼는 데 있잖아요. 사이에 끼는데 여기는 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게 쭉 타고 갔겠죠. 뭐 그러다 아보츠폴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개발되는 데가 랭리, 윌로비 뭐 이런 데잖아요. 뭐 클레이튼 옛날부터 개발이 된 이 뒤로도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하이웨이, 그 프레이저 하이웨이, 스카이트레인 양쪽에 겹쳐 있는 이 샌드위치 요쪽은 뭐 개발될 운명인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 토론토랑 밴쿠버 말고는 과연 어디 살 것인가 그죠? 뭐 선택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위니펙 살 수도 있고 캘거리, 에드먼튼, 리자이나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저도 캘거리 출신이고 하니까 뭐 좋은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진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에 몰릴 수밖에 없고 밴쿠버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알버타주에 살면 여전히 지금 가격이 좀 싸죠. 토론토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아까 뭐 그랜드 프라리 같은 데 산다. 와 진짜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여기 한 1, 2년 살면 이 양옆에 갈 데도 없고 정말 너무 지겹지 않을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버타 살면서 밴프를 한 100번 가다 보니까 과장을 좀 보태서 100번을 가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지겨운 생각이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20년 살면은 10년 20년 살면 또 갈 데 없다 이렇게 느낄 건 뻔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살면서도 우리가 꿈꾸잖아요. 좀 한적한 뭔가 이렇게 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도 또 꿈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심에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 그게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지도 우연히 보다가 너무 이런 집은 정말 킹 짱이다 막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던 적인데 웨스트 밴쿠버 지역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정말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보면은 웨스트 밴쿠버 지도가 안 나오죠? 이 웨스트 밴쿠버 여기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접해 있으면서 정말 외지면서도 또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인 거죠. 그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섬으로도 이어진 요런 데 보세요. 요런 데. 여긴 아니네. 하여간 좀 이렇게 뭐 외지면서도 도심으로 이어진 요런 데 보세요. 여기네. 여기 이런 데들. 그러니까 주변에 집이 많지 않고 도로에 와서 한적하게 자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있는 어떤 해변 뭐 바닷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꿈꾸잖아요. 이런 건 또 이제 너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심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 시골 같은 그리고 나만의 어떤 공간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곳들은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이제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이제 찾게 되겠죠. 뭔가 나만의 동간 이게 웨스트 밴쿠버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그런 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뭐 제가 늘 얘기했던 뭐 강남 같은 곳 밴쿠버랑 요 밴쿠버 요 지역은 이제 완전히 정말 이 강남 같은 이 곳이고 그죠? 여기 또 코키틀람 쪽으로 오면 요즘에 이제 개발 많이 돼가 이제 벌크 마운틴 개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배후가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개발이 한정돼 있고 상당히 외곽이다 보니까 부자 동네가 형성이 됐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데 여기 가려면 좀 외곽이잖아요. 교통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이제 프레이즈 하이츠나 서울에 있는 프레이즈 하이츠 동네는 물론 여기 집값은 딴 데 부자 동네에 비해서는 물론 비싸지만 딴 데 비교하면 또 그나마 비싼 동네는 아닌 건데 제가 여기를 이제 이게 부자 동네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부자 동네 형성이 되는데 일본 하이웨이하고 도로 강으로 막혀 있어 고립돼 있으면서도 원하면 고속도로를 뭐 진짜 뭐 1, 2분 내에 탈 수 있는 뭐 이런 교통 환경도 제대로 갖추고 있고 도심도 가깝다 보니까 정말 부자 동네로서는 참 되게 적합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다 갖추고 있는 동네는 드물죠. 그러니까 이 도심도 드문데 캐나다는 도심 대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토론토, 밴쿠버밖에 없는데 그 도심 내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은 더더욱 드물고, 그러면 저기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선택을 하는 거죠. 직장이냐, 교통이냐, 학군이냐, 애들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더 비싸지고, 이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한다든지 한 가지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이 세 개를 다 포기하고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랑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한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들어갔다. 그럼 거기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개발이 많이 되기에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야 되는 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정말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해야지 인구가 거기는 늘겠죠. 그죠? 근데 그 속도를 이제 빨리 당기고 싶은 사람들, 투자의 어떤 그런 거려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직장이 많든지, 교통이 좋든지, 학군이 좋든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둘 중에 두 개를 갖춘다든지, 갖추면 갖출수록 좋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뭐 자연환경 정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캐나다 땅이 무지하게 넓은데, 사실상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 안 따는 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도심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뭐 퀘벡, 캘거리, 어드먼튼, 위니펙, 루이지애나 뭐 이런 대도시권 외에는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더더욱이나 살고 싶지 않다도 있지만 살기도 쉽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에 결국 사람이 비싸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밴쿠버 땅값 너무 비싸요, 집값 너무 비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레어하잖아요. 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그죠? 캘거리, 에드먼턴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도시가 너무 귀한 곳이에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여기서 귀한 곳에서 직장, 자연, 교통 갖추고 있다. 더 귀해지는 거죠. 그 장소는 더 비싸다. 그래서 비싼 거 감내하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냥 일반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막 특별한 기사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하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